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랑이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누구나 세 가지 사랑을 한다. 지은이는 케이트 로즈, 옹긴이는 김보람, 발행은 흐름출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성장을 합니다. 사랑하고 이별하고 절망하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사랑에 빠집니다. 이 책에서 저자 케이트 로즈는 누구나 인생에서 세 가지 사랑을 한다고 말합니다. 소울메이트, 카르마, 트윈 플레임이 바로 그것인데요. 첫째, 소울메이트는 가장 편안한 관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락한 역할에 머무른 나머지 더 이상 성장해 나갈 길을 열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둘째, 카르마는 초반에는 정말 정열적인 사랑을 느끼지만 끊지 못하는 관계와 가스라이팅의 패턴이 반복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셋째, 트윈 플레임은 너무 수월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깨닫지 못하지만 자신을 받아들이고 서로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세 가지 사랑을 정의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성장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동화 같은 사랑은 없지만 온전히 자신을 알게 해주는 사랑이 있다고 조언하며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현명한 사랑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렸을 때 우리는 사랑을 용을 때려잡고 악마를 잠재우는 힘이라고, 연인의 강인한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고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면서 사랑이란 어쩌면 그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종의 화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러면서 의문이 생긴다. 사랑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사실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우리의 애정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표현하는 소소한 순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모인 것이다. 사랑은 명사이면서 동시에 동사다. 사랑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삶에 지쳐 무너졌을 때 연인의 어깨에 기대어 그의 보드라운 플란넬 셔츠를 촉촉히 적시는 눈물이며 온 세상이 잠든 어둑한 새벽 2시 배꼽이 빠질 듯 터져나오는 웃음이다. 사랑은 타인을 향한 우리의 깊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감정이면서 동시에 행동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고 상대방에게도 이와 비슷한 영향을 준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이전보다 더 의식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화한다. 사랑은 우리 자신, 타인,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주는 수단이다. 성공적인 연애를 위한 법칙이나 행복해지는 방법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며 어렵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다. 온갖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마침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가장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게 된다. 사랑을 단순히 상대방과의 연애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된다. 우리는 사랑의 세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서서 달릴 수 없듯이 처음부터 진심을 다해 영원한 사랑을 한다는 건 극히 어려운 일이다. 마음의 상처와 슬픔, 숨겨진 욕구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의 개념을 초월해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거나 결혼하기 전에 세 번째 사랑을 만났더라면 그 사람과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내고 배워야 할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곧장 행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을까? 그러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깨닫는다. 당시에 나는 상대방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해내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사랑을 돌아보면 저마다 내 안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첫사랑이 끝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듣기에 달콤하겠지만 사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랑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를 찾아온다. 사랑은 우리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거나 우리 욕망을 달래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욕구, 보살핌받고 싶은 욕구 등 우리의 모든 욕구를 충분히 채워준다. 사랑에서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다. 사랑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며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16살이든 40살이든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그와의 사랑이 평생 갈 것처럼 보인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전화통화의 달콤함, 달무리처럼 환히 번지는 입가의 미소, 이 맛을 한번 보면 우리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 이 사랑을 처음 발견한 순간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아니, 설사 시간을 돌릴 수 있더라도 이미 상상의 나래를 한껏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이 사람과 여생을 함께하겠다고 마음을 굳힌다. 첫 번째 사랑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찾았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요한 건 첫 번째 사랑이 꼭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첫사랑의 상대가 사실 우리의 반쪽을 향한 가족들 또는 사회 기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저 우리 삶에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와 문제를 겪으면 커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말을 그저 비겁한 핑계쯤으로 여기고 싶어 하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첫 번째 사랑을 경험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당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오두방정 떨던 내 모습, 침대에 몸을 뉘고 벽에 발을 올린 채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래도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때도 어렸지만 그보다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나치게 낭만적이었던 10대 시절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봤던 영화 속 장면들이 드디어 내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같았다. 그 남자는 당시
내가 만든 체크리스트의 수많은 항목을 충족시키는 사람이었다. 자라온 환경이 나와 비슷했고 같이 아는 친구도 여럿 있었다. 그 애와 사귀는 건 정말이지 수월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어찌나 자연스러웠는지 오히려 그 애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게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서로 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랑이 오래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인 뒤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소울메이트를 향한 사랑의 감정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이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모르더라도 그래서 두렵더라도 이 길을 충실히 걷겠다고 다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편안함과 성장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더라도 이 사랑이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소울메이트를 아무리 깊이 사랑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한다면 결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 사랑은 결코 우리의 성장을 도울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서 꾸준히 빛이 나려면 반드시 마찰이 일어나야 한다. 일단 소울메이트의 사랑을 통해 교훈을 얻고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 자신을 진정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탐구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잘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랑에는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반영된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행복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한 행복의 의미를 찾는 여정을 떠나야만 한다. 오랫동안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왔던 사람들과 소울메이트에게서 진정으로 벗어나 홀로 서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카르마, 중독된 사랑. 꿈꾸던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다. 카르마 사랑은 우리가 소울메이트 사랑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꿈에 그리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스토리가 될 수 없다. 소울메이트와 관계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사랑의 환멸을 느낀다. 그리고 의문이 든다. 이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진짜는 뭔데? 사랑이란 게 존재하기나 해. 소울메이트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과연 또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영영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마법을 믿게 되는 날이 과연 다시 올까? 계속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카르마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피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자기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우리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상대방에게 투영한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랑인 카르마의 연인을 만나면 아주 정신없이 빠져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첫눈에 반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잘하고 있다고, 이 사랑이라면 정말로 우리를 치유해 줄 거라고, 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며 집착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대방의 자질만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진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랑에 빠지는 건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고된 노력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번이 나를 찾아온 건 타인의 의견, 특히 언니들의 의견이 자신에게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언니들의 말을 듣고 나면 자기가 애인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이 연애를 시작하는 게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분은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가정에서 자라서 언제나 언니들과 모든 일을 함께 했다. 하나부터 10까지 언니들 말대로 행동하며 살았다. 물론 의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다른 주로 떠나서야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예 먼 곳으로 이사가 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았다. 언니들이 이본이 떠나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본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본은 가족과 콜로라도에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동부 연안으로 자주 출장을 다녔다. 그리고 출장가 있는 동안 톤이라는 남자를 만나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 집에 있을 때보다 출장지에 나가 있을 때 마음이 더 편했다. 자신의 숨통을 조이던 가족들의 온갖 참견과 압박감에서 멀어지니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카르마의 연인을 선택하는 건 우리 스스로에게 바라는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어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상대방이 엄청난 얼짱이거나 몸짱일 수도 있다. 착한 여자로 사는데 신물이 났을 때 마침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나쁜 남자일 수도 있다. 아니면 엄청난 부자나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어떤 모습이든 당시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 이에 더해 같이 있으면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상대방을 선택하기도 한다. 카르마의 연인을 보면 우리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참 동안 소울메이트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큰 용기를 내 그의 곁을 떠난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을 원한다. 이번에는 단지 동화처럼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번에는 그저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곁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다. 최소한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카르마의 연인과 미로를 즐기는 동안에는 자기 성장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음에도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는 생각, 드디어 사랑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확신도 생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망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이 관계를 영원한 사랑으로 안내하는 하나의 디딤돌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꿔왔던 마지막 사랑으로 보는 것이다. 카르마 사랑은 마치 우주가 마법을 부리기라도 한 것처럼 시작된다. 지나가다 낯선 이와 눈이 마주쳐 의례 그렇듯 형식적인 인사말을 주고받다가 갑작스럽게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수도 있고, 직장에서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거나
동네 커피숍에서 주문이 뒤바뀌는 해프닝이 계기가 되어 사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내 경우는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다.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온갖 꿈에 부풀어 있던 나는 재기발랄한 18살 소녀였다. 친구들과 함께 별 생각 없이 동네 어둑한 산길을 걷고 있는데 마치 내 영혼이 그의 위치를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발걸음을 그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나보다 1살 많은 남자였다. 흰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모습이 영락없이 그리스에 나오는 데니주코 같았다. 마침 금발머리에다가 셀셀잘도 웃던 나는 그날 밤 이후 앞으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든 간에 기꺼이 샌디 역할을 맡겠다고 다짐했다. 180cm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 도심에서 자란 궁대생이라는 그에게 나는 홀딱 빠져들었다. 그렇게 그에게 사로잡혔고 이전으로 돌아갈 길은 없어 보였다. 그를 만나기 전 내 꿈은 여행을 다니고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남과 다르게 사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를 만나자마자 내 관심사는 순식간에 사랑으로 바뀌었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강렬한 사랑에 나는 말 그대로 중독되고 말았다. 그가 수시로 보내주었던 장미꽃 다발과 그가 세상에 발산하는 이미지에 중독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동화 같은 이야기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다른 누구보다 나를 선택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치유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정한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나간다. 트윈 플레임은 우리가 자신을 치유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 진동을 낼 때까지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위치에 도달하려면 치유라는 미명하에 예전에 만났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카르마 사랑의 단계에서 얻은 교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카르마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 단계는 당연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출 필요는 없다. 단 한순간도 건강했던 적은 없겠지만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깨끗하게 관계를 끝낼 수 있다. 심지어 그들과 헤어지는 순간에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된다. 지혜와 긍정의 에너지를 뻗어도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현 상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이 사랑의 끝에 폭발이 일어나리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이 관계를 꼭 좋지 않게 끝낼 필요는 없다. 이는 순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자신의 일을 한다는 이 문구가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궁창 같은 면까지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우리 자신의 일을 한다는 건 이를테면 우리가 어째서 연상만 만나려고 하는지, 어째서 섹스한 뒤 상대와 그날 밤을 같이 보내려고 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즉 정말로 열려있는 관계,
건강한 관계, 순기능을 발휘하는 관계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파헤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우리 자신의 일을 한다는 건 변명하지 않겠다는 의미, 이전과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 또는 부모님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될 만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적 경험이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변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렸을 때 학대나 부모의 죽음 같은 정말로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를 치유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인생은 내 고통이 더 크다라든지, 내 인생이 내 인생보다 훨씬 더 힘들었으니까 내게는 이렇게 행동할 권리가 있어, 내 상처가 얼마나 크고 심한지 한번 보라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과정과 치유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상처가 있다는 걸 안다고, 아픔이 있는 걸 안다고, 배신당한 걸 안다고 위로해준다. 그러나 성장이 시작되는 건 우리가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다. 우리 자신을 선택한다는 건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의미다. 우리 자신을 선택하는 일은 지금까지 이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선택하는 일을 하겠다는 이유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치유받을 자격이 있고 용서받을 자격이 있으며 과거의 일과 무관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해야 했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일조했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치보다 더 못난 대우를 받아들였던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피해의식 없이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시각으로 카르마 사랑의 끝을 바라보게 된다. 그제야 동반의존 문제를 혼자 남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바람 피우는 문제를 우리 욕구로 두둔할 것인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거짓말은 우리 자신의 진실을 표현해야 한다는 교훈이 되고, 배신은 용서를 시험하는 관문이 된다. 우리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시각을 배제한다는 의미다. 이 일은 우리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순수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아무리 잔인한 배신을 당했더라도 그 안에는 아름다운 교훈이 있을 수 있다. 트윈 플레임 성장하는 사랑. 사랑은 언제나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상심한 상태에서 또 다시 사랑에 빠지는 일을 상상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사랑은 늘 우리도 모르게 슬쩍 찾아온다. 그러나 이전의 경험과는 달라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받아본 적은 있긴 한지 의문이 들어서 이게 사랑이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사랑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세 번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트윈 플레임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없다. 나와 비슷한 플레임을 공유하는 사람을 마법처럼 찾아주는 데이트 어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혼자서는 완벽하지 않은 이 사람이 우리에게만큼은 완벽한 짝이 되어준다. 초반에는 이 관계에 완전히 빠져들려고 하거나 이를 트윈 플레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때까지는 트윈 플레임이라고 하면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태껏 사랑은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설사 행복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윈 플레임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개념을 동화처럼 여긴다. 그래, 아주 멋지고 끝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건 알겠는데 그건 그냥 낭만적인 개념이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만한 일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폭풍이 몰아치듯 다가오는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사랑에 관한 모든 고정관념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사랑은 대단한 것인가? 그렇다. 사랑은 언제나 수월한가? 그렇지 않다. 물론 수월한 연애라는 게 요점은 아니다. 트윈 플레임은 영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가 반쪽 또는 운명의 짝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말하는 그런 사랑이다. 트윈 플레임 사랑은 태초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에너지를 공유하는 짝이 주어졌다고 믿는다. 몇 번의 생애를 거치는 동안 트윈 플레임은 다른 몸, 다른 역할, 때로는 다른 성별, 어머니와 자식으로, 형제자매로 또는 친구로 환생한다. 그렇게 영혼의 성장을 이끄는 다양한 교훈을 얻은 뒤 마침내 다시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트윈 플레임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녀 관계를 단순히 누군가와 결혼해서 함께 늙어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다. 물론 트윈 플레임과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트윈 플레임이 다른 모든 관계와 차별성을 갖는 점은 바로 이 만남의 목적이 두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넘어서서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다. 트윈 플레임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미션. 트윈 플레임 사랑이 지닌 고결한 목적 외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자면 바로 무조건이다. 이는 트윈 플레임 사랑이 카르마 사랑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기도 하다. 카르마 사랑에는 전생에 쌓은 카르마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트윈 플레임 사랑의 목적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와 행동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를 아가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형의 사랑이다. 아무런 기대나 조건 없이, 즉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하는 행동이다. 이 관계는 궁극적으로 상대방과 한 침대에서 따뜻한 밤을 보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모습, 원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준다. 그 방법이 어렵긴 하지만 트윈 플레임 외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매우 소중하다. 트윈 플레임과의 연애는 조건 없는 사랑을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는 여정이다. 또한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위한 여정이며 스스로 주파수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현실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며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이다.
또한 당신이 내게 받은 만큼 사랑을 돌려줘야 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당신이라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특정한 모습을 바라거나 그의 본 모습과 다른 행동을 하도록 만들지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트윈플레임 사랑이 처음부터 너무나도 수월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애정 공세를 퍼붓거나 감동을 줄 필요도 없다. 우리를 전혀 희생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저 존재하는 것뿐이다. 트윈 플레임을 만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게 이미 편안해진 상태다. 혼자로도 이미 행복해서 다시 연애를 하게 되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람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도 이 만남에 대한 기대가 없을 뿐더러 결혼이나 출산 같은 목표도 없다. 따라서 이 경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든 관계없이 그저 이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이 연애도 나중에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남이 아주 수월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를 실천하는 건 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단계를 거치며 다양한 교훈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을 느끼는 게 다가 아니라 사랑에 존재하는 지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렸을 때 우리는 사랑을 용을 때려잡고 악마를 잠재우는 힘이라고, 연인의 강인한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고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면서 사랑이란 어쩌면 그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종의 화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러면서 의문이 생긴다. 사랑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사실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우리의 애정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표현하는 소소한 순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모인 것이다. 사랑은 명사이면서 동시에 동사다. 사랑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삶에 지쳐 무너졌을 때 연인의 어깨에 기대어 그의 보드라운 플란넬 셔츠를 촉촉히 적시는 눈물이며 온 세상이 잠든 어둑한 새벽 2시 배꼽이 빠질 듯 터져 나오는 웃음이다. 사랑은 타인을 향한 우리의 깊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감정이면서 동시에 행동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고 상대방에게도 이와 비슷한 영향을 준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이전보다 더 의식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화한다. 사랑은 우리 자신, 타인,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주는 수단이다. 성공적인 연애를 위한 법칙이나 행복해지는 방법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며 어렵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다. 온갖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마침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가장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게 된다.
사랑을 단순히 상대방과의 연애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된다. 우리는 사랑의 세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서서 달릴 수 없듯이 처음부터 진심을 다해 영원한 사랑을 한다는 건 극히 어려운 일이다. 마음의 상처와 슬픔, 숨겨진 욕구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의 개념을 초월해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거나 결혼하기 전에 세 번째 사랑을 만났더라면 그 사람과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내고 배워야 할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곧장 행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을까? 그러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깨닫는다. 당시에 나는 상대방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해내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사랑을 돌아보면 저마다 내 안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첫사랑이 끝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듣기에 달콤하겠지만 사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랑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를 찾아온다. 사랑은 우리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거나 우리 욕망을 달래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욕구, 보살핌받고 싶은 욕구 등 우리의 모든 욕구를 충분히 채워준다. 사랑에서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다. 사랑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며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16살이든 40살이든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그와의 사랑이 평생 갈 것처럼 보인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전화통화의 달콤함, 달무리처럼 환히 번지는 입가의 미소, 이 맛을 한번 보면 우리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 이 사랑을 처음 발견한 순간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아니, 설사 시간을 돌릴 수 있더라도 이미 상상의 나래를 한껏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이 사람과 여생을 함께하겠다고 마음을 굳힌다. 첫 번째 사랑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찾았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요한 건 첫 번째 사랑이 꼭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첫사랑의 상대가 사실 우리의 반쪽을 향한 가족들 또는 사회 기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저 우리 삶에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와 문제를 겪으면 커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말을 그저 비겁한 핑계쯤으로 여기고 싶어 하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첫 번째 사랑을 경험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당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오두방정 떨던 내 모습, 침대에 몸을 뉘고 벽에 발을 올린 채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래도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때도 어렸지만 그보다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나치게 낭만적이었던 10대 시절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봤던 영화 속 장면들이
드디어 내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같았다. 그 남자는 당시 내가 만든 체크리스트의 수많은 항목을 충족시키는 사람이었다. 자라온 환경이 나와 비슷했고 같이 아는 친구도 여럿 있었다. 그 애와 사귀는 건 정말이지 수월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어찌나 자연스러웠는지 오히려 그 애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게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서로 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랑이 오래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인 뒤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소울메이트를 향한 사랑의 감정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이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모르더라도 그래서 두렵더라도 이 길을 충실히 걷겠다고 다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편안함과 성장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더라도 이 사랑이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소울메이트를 아무리 깊이 사랑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한다면 결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 사랑은 결코 우리의 성장을 도울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서 꾸준히 빛이 나려면 반드시 마찰이 일어나야 한다. 일단 소울메이트의 사랑을 통해 교훈을 얻고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 자신을 진정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탐구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잘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랑에는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반영된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행복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한 행복의 의미를 찾는 여정을 떠나야만 한다. 오랫동안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왔던 사람들과 소울메이트에게서 진정으로 벗어나 홀로 서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카르마, 중독된 사랑. 꿈꾸던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다. 카르마 사랑은 우리가 소울메이트 사랑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꿈에 그리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스토리가 될 수 없다. 소울메이트와 관계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사랑의 환멸을 느낀다. 그리고 의문이 든다. 이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진짜는 뭔데? 사랑이란 게 존재하기나 해. 소울메이트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과연 또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영영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마법을 믿게 되는 날이 과연 다시 올까? 계속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카르마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피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자기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우리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상대방에게 투영한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랑인 카르마의 연인을 만나면 아주 정신없이 빠져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첫눈에 반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잘하고 있다고, 이 사랑이라면 정말로 우리를 치유해 줄 거라고,
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며 집착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대방의 자질만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진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랑에 빠지는 건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고된 노력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번이 나를 찾아온 건 타인의 의견, 특히 언니들의 의견이 자신에게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언니들의 말을 듣고 나면 자기가 애인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이 연애를 시작하는 게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분은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가정에서 자라서 언제나 언니들과 모든 일을 함께 했다. 하나부터 10까지 언니들 말대로 행동하며 살았다. 물론 의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다른 주로 떠나서야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예 먼 곳으로 이사가 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았다. 언니들이 이본이 떠나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본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본은 가족과 콜로라도에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동부 연안으로 자주 출장을 다녔다. 그리고 출장가 있는 동안 톤이라는 남자를 만나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 집에 있을 때보다 출장지에 나가 있을 때 마음이 더 편했다. 자신의 숨통을 조이던 가족들의 온갖 참견과 압박감에서 멀어지니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카르마의 연인을 선택하는 건 우리 스스로에게 바라는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어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상대방이 엄청난 얼짱이거나 몸짱일 수도 있다. 착한 여자로 사는데 신물이 났을 때 마침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나쁜 남자일 수도 있다. 아니면 엄청난 부자나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어떤 모습이든 당시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 이에 더해 같이 있으면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상대방을 선택하기도 한다. 카르마의 연인을 보면 우리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참 동안 소울메이트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큰 용기를 내 그의 곁을 떠난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을 원한다. 이번에는 단지 동화처럼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번에는 그저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곁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다. 최소한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카르마의 연인과 미로를 즐기는 동안에는 자기 성장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음에도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는 생각, 드디어 사랑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확신도 생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망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이 관계를 영원한 사랑으로 안내하는 하나의 디딤돌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꿔왔던 마지막 사랑으로 보는 것이다. 카르마 사랑은 마치 우주가 마법을 부리기라도 한 것처럼 시작된다. 지나가다 낯선 이와 눈이 마주쳐 의뢰 그렇듯 형식적인 인사말을 주고받다가 갑작스럽게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수도 있고
직장에서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거나 동네 커피숍에서 주문이 뒤바뀌는 해프닝이 계기가 되어 사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내 경우는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다.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온갖 꿈에 부풀어 있던 나는 재기발랄한 18살 소녀였다. 친구들과 함께 별 생각 없이 동네 어둑한 산길을 걷고 있는데 마치 내 영혼이 그의 위치를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발걸음을 그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나보다 1살 많은 남자였다. 흰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모습이 영락없이 그리스에 나오는 데니 주코 같았다. 마침 금발머리에다가 셀셀잘도 웃던 나는 그날 밤 이후 앞으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든 간에 기꺼이 샌디 역할을 맡겠다고 다짐했다. 180cm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 도심에서 자란 공대생이라는 그에게 나는 홀딱 빠져들었다. 그렇게 그에게 사로잡혔고 이전으로 돌아갈 길은 없어 보였다. 그를 만나기 전 내 꿈은 여행을 다니고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남과 다르게 사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를 만나자마자 내 관심사는 순식간에 사랑으로 바뀌었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강렬한 사랑에 나는 말 그대로 중독되고 말았다. 그가 수시로 보내주었던 장미꽃 다발과 그가 세상에 발산하는 이미지에 중독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동화 같은 이야기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다른 누구보다 나를 선택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치유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정한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나간다. 트윈 플레임은 우리가 자신을 치유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 진동을 낼 때까지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위치에 도달하려면 치유라는 미명하에 예전에 만났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카르마 사랑의 단계에서 얻은 교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카르마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 단계는 당연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출 필요는 없다. 단 한순간도 건강했던 적은 없겠지만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깨끗하게 관계를 끝낼 수 있다. 심지어 그들과 헤어지는 순간에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된다. 지혜와 긍정의 에너지를 뻗어도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현 상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이 사랑의 끝에 폭발이 일어나리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이 관계를 꼭 좋지 않게 끝낼 필요는 없다. 이는 순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자신의 일을 한다는 이 문구가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궁창 같은 면까지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우리 자신의 일을 한다는 건 이를테면 우리가 어째서 연상만 만나려고 하는지, 어째서 섹스한 뒤 상대와 그날 밤을 같이 보내려고 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즉 정말로 열려있는 관계, 건강한 관계, 순기능을 발휘하는 관계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파헤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우리 자신의 일을 한다는 건 변명하지 않겠다는 의미, 이전과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 또는 부모님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될 만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적 경험이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변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렸을 때 학대나 부모의 죽음 같은 정말로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를 치유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인생은 내 고통이 더 크다라든지, 내 인생이 내 인생보다 훨씬 더 힘들었으니까 내게는 이렇게 행동할 권리가 있어, 내 상처가 얼마나 크고 심한지 한번 보라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과정과 치유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상처가 있다는 걸 안다고, 아픔이 있는 걸 안다고, 배신당한 걸 안다고 위로해준다. 그러나 성장이 시작되는 건 우리가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다. 우리 자신을 선택한다는 건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의미다. 우리 자신을 선택하는 일은 지금까지 이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선택하는 일을 하겠다는 이유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치유받을 자격이 있고 용서받을 자격이 있으며 과거의 일과 무관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해야 했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일조했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치보다 더 못난 대우를 받아들였던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피해의식 없이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시각으로 카르마 사랑의 끝을 바라보게 된다. 그제야 동반의존 문제를 혼자 남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바람 피우는 문제를 우리 욕구로 두둔할 것인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거짓말은 우리 자신의 진실을 표현해야 한다는 교훈이 되고, 배신은 용서를 시험하는 관문이 된다. 우리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시각을 배제한다는 의미다. 이 일은 우리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순수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아무리 잔인한 배신을 당했더라도 그 안에는 아름다운 교훈이 있을 수 있다. 트윈 플레임 성장하는 사랑. 사랑은 언제나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상심한 상태에서 또 다시 사랑에 빠지는 일을 상상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사랑은 늘 우리도 모르게 슬쩍 찾아온다. 그러나 이전의 경험과는 달라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받아본 적은 있기나 한지 의문이 들어서 이게 사랑이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사랑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세 번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트윈 플레임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없다. 나와 비슷한 플레임을 공유하는 사람을 마법처럼 찾아주는 데이트 어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혼자서는 완벽하지 않은 이 사람이 우리에게만큼은 완벽한 짝이 되어준다. 초반에는 이 관계에 완전히 빠져들려고 하거나 이를 트윈 플레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때까지는 트윈 플레임이라고 하면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태껏 사랑은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설사 행복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윈 플레임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개념을 동화처럼 여긴다. 그래, 아주 멋지고 끝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건 알겠는데 그건 그냥 낭만적인 개념이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만한 일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폭풍이 몰아치듯 다가오는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사랑에 관한 모든 고정관념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사랑은 대단한 것인가? 그렇다. 사랑은 언제나 수월한가? 그렇지 않다. 물론 수월한 연애라는 게 요점은 아니다. 트윈 플레임은 영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가 반쪽 또는 운명의 짝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말하는 그런 사랑이다. 트윈 플레임 사랑은 태초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에너지를 공유하는 짝이 주어졌다고 믿는다. 몇 번의 생애를 거치는 동안 트윈 플레임은 다른 몸, 다른 역할, 때로는 다른 성별, 어머니와 자식으로, 형제자매로 또는 친구로 환생한다. 그렇게 영혼의 성장을 이끄는 다양한 교훈을 얻은 뒤 마침내 다시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트윈 플레임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녀 관계를 단순히 누군가와 결혼해서 함께 늙어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다. 물론 트윈 플레임과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트윈 플레임이 다른 모든 관계와 차별성을 갖는 점은 바로 이 만남의 목적이 두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넘어서서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다. 트윈 플레임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미션. 트윈 플레임 사랑이 지닌 고결한 목적 외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자면 바로 무조건이다. 이는 트윈 플레임 사랑이 카르마 사랑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기도 하다. 카르마 사랑에는 전생에 쌓은 카르마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트윈 플레임 사랑의 목적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와 행동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를 아가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형의 사랑이다. 아무런 기대나 조건 없이, 즉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하는 행동이다. 이 관계는 궁극적으로 상대방과 한 침대에서 따뜻한 밤을 보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모습, 원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준다. 그 방법이 어렵긴 하지만 트윈 플레임 외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매우 소중하다. 트윈 플레임과의 연애는 조건 없는 사랑을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는 여정이다. 또한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위한 여정이며 스스로 주파수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현실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며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이다.
또한 당신이 내게 받은 만큼 사랑을 돌려줘야 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당신이라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특정한 모습을 바라거나 그의 본 모습과 다른 행동을 하도록 만들지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트윈플레임 사랑이 처음부터 너무나도 수월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애정 공세를 퍼붓거나 감동을 줄 필요도 없다. 우리를 전혀 희생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저 존재하는 것뿐이다. 트윈플레임을 만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게 이미 편안해진 상태다. 혼자로도 이미 행복해서 다시 연애를 하게 되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람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도 이 만남에 대한 기대가 없을 뿐더러 결혼이나 출산 같은 목표도 없다. 따라서 이 경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든 관계없이 그저 이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이 연애도 나중에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남이 아주 수월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를 실천하는 건 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단계를 거치며 다양한 교훈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을 느끼는 게 다가 아니라 사랑에 존재하는 지점에 이를 수 있도록.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누구나 3가지 사랑을 한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